강원도 스마트 연어 연구원이 준공을 앞두고 시험 가동에 들어가는 등 K연어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서양 연어를 육상에서 길러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1950년대 미군 공여지로 제공됐던 캠프롱 부지가 7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는 2,383억 원을 투입해 공원과 전문과학관, 체육시설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홍천군의 대표 축제인 인삼 한우축제와 사과축제가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홍천의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열려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횡성군 묵계리에서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에 국내 최대 규모의 연어 양식 시험센터가 들어서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강원형 K연어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강원산 연어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시 연곡면에 들어선 강원도 스마트 연어연구원. 이른 아침부터 수조차에서 어린 연어를 연구동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춘천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부화시켜 민간업체에서 키운 대서양 연어입니다. 부화한 지 1년 2개월이 된 어린 연어는 평균 250g 정도로 연어연구원에서 2에서 3년을 키우면 산란이 가능한 성체로 자라게 됩니다. 이 시설물 자체가 연어 전문 사육 시설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어 전주기 사육과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26년 이후부터는 27년 이후부터는 연간 180톤 이상 대서양 연어 5kg급 이상을 이제 판매하는 목적까지 두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대서양 연어는 물론 우리나라 토종 첩연어와 태평양 왕연어 등도 시험 생산합니다. 이곳 연어 생산동에는 지름이 8m에서 10m 규모의 대형 수조 1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동해 바닷물을 이용해 어린 연어를 성체로 키우고 있습니다. 연어연구원은 국내 최대 규모로 연어 양식 기술 개발부터 질병 관리와 사료 연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강원형 K연어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양군 현북면 일대에 연어 가공 공장과 냉동 냉장시설 등이 입주하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3월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내 대표 수산기업인 동원산업은 2029년까지 양양군 현북면 일대에 6,500억 원을 들여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연어 육상 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식단지가 준공되면 대서양 연어를 연간 2만 톤씩 생산하고 가공과 시장 출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K연어 산업벨트가 구축됩니다. 일반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한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식품 클러스터 하나만 가지고도 한 1조 1천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고 앞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산업으로서 큰 획을 하나 걸지 않을까 하고. 강원도 미래 전략 산업인 강원형 K연어 산업. 강원도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연어 양식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7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원주 캠프롱 부지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옛 미군 기지가 있던 자리에 과학관과 미술관, 수영장 등이 들어서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문을 열며 원주 시민의 새로운 일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한쪽에서는 옛날 미군들이 사용하던 볼링장 철거에 한창입니다. 지난 1950년대 주한미군에게 공여됐던 캠프롱 부지가 7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축구장 46개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과학관과 미술관, 수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미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준공이 완료됐으며 공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곳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내년 5월에는 공원이 그리고 10월에는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국비 237억 원과 시비 111억 원을 투입해 준공된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지상 3층 규모로 두 곳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 시설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오와 메디컬을 중심으로 원주의 핵심 산업과 연계된 전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의료와 생명과학 분야에 특화된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전문과학관입니다. 미래 세대의 과학체험과 교육을 위한 강원권이어 과학관으로 차별화된 주제의 전시, 첨단 과학교육과 실험,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과학문화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복합 과학문화공간입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해 캠프롱 시민공원으로 이름까지 정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체육, 과학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또 북부권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체육활동과 문화활동이 굉장히 아주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또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에 과학과 교육이 어우러져서 산업도 경제도 함께 일어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태장 복합체육센터는 사업비 408억 원을 투입해 10개 레인 규모로 전국대회까지 개최할 수 있는 수영장도 건립됩니다. 캠프롱 시민공원은 공원 조성과 미술관, 전문과학관 등에 모두 2,383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7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롱 시민공원, 원주 시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는 횡성군 묵계리에서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전자파 적합성 및 배터리 안전성 시험시설과 시험 주행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센터에서는 배터리팩의 성능과 안전성 시험, 평가와 함께 차량의 주행 테스트까지 통합 성능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업비 91억 원이 투입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는 전기차 충돌 이후 배터리 핵심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험 평가를 수행합니다. 홍천군의 대표 행사인 인삼 한우축제와 사과축제가 동시에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지역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두 행사를 통합해 열었는데요. 직접 맛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현장을 정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손 가득 한우뼈를 쥐고 쉴 새 없이 옮겨 담습니다. 넘쳐 흐를 만큼 담고서도 그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단돈 10,000원으로 바구니 한가득 한우 잡뼈를 담을 수 있는 만원의 행복 행사입니다. 그냥 가게 가서 살려면 한 15만 원 될걸요. 네, 근데 저는 10,000원의 행복으로 10,000원에 이만큼 건졌습니다. 행복합니다. 짱이에요. 사랑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와 인삼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홍천 인삼 한우 축제가 30일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홍천의 대표 행사인 사과 축제가 함께 열리면서 풍성함이 배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 축제가 일석삼조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먹고 뜯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육량근 홍천 인삼을 먹고 그리고 홍천 늘푸름 한우는 뜯고 홍천 사과와 함께 축제를 즐기자. 축제에서는 지역 농가가 정성 들여 수확한 인삼과 사과를 직접 맛보고 골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매한 한우는 축제장에 마련된 구이터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지역에서 먹었던 것보다 되게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한우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과나 인삼 그런 것들도 여기서 먹어봤는데 다른 데서 먹었던 거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맛있어서 지금 행복하게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인삼한우 축제와 사과 축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이것저것 맛보느라 부른 배를 달랠 수 있도록 무대 공연은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구성했습니다. 사과 길게 깎기 같은 특산품 이벤트부터 한우 탈색칠, 향수 만들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거 색칠하는 거랑 저거 이거 편말 만드는 거랑 여러 가지 먹거리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홍천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홍천구는 축제장 인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방문객 편의를 위해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맛보고 즐기고 추억까지 남길 수 있는 인삼 한우 사과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30일 호텔 인터블고 원주에서 강원 충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5년 지역 환경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23개 시군 환경부서장 등이 참석해 환경정책과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방청의 기후에너지 역할도 확대 재편되는 것을 지금 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 기존의 환경 업무에 더해서 탈산탄소 기능을 접목하는 기후에너지 역할을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각 시군은 환경 현안 관련 건의사항을 지방환경청에 전달했는데 춘천시는 상중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 하천 부지 사용을, 원주시는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사업 관련 하천 점용 허가 조속 추진을 요청했으며 강릉시는 골지천 유역 비전오염 저감사업 추가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다양한 환경 현안을 지역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행정과 내외부 협력, 소통 강화 등 주요 추진 과제를 유관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영월군이 폐업 예정이었던 영월 시외버스 터미널의 기존 건물을 임대해 11월 1일부터 공영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은 터미널 측과 공영화 추진에 따른 부지 임대에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재협의를 통해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월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군은 직접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공영 형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제17회 강릉커피축제가 30일 개막해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강릉커피거리와 송정해변 솔밭 일대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축제는 별의별 강릉커피를 주제로 커피 추출 체험부터 각종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열립니다. 또 커피 축제의 인기 프로그램인 백인 백미 퍼포먼스는 다음 달 1일 오후 축제장에서 펼쳐집니다. 30일 강릉 월화거리에서는 제4회 강릉 누들 축제도 개막했습니다. 축제장에서는 강릉의 대표 면요리와 각종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춘천 시민축구단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다음 달 2일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이날 시민축구단은 SNS를 통해 사전 신청한 팬 20명을 대상으로 송암 주경기장 투어 등 이벤트를 엽니다. 또 미니골대 축구 게임 등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시설 개선 공사로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휴장합니다. 이번 공사는 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유리다리 보호 필름 교체, 데크 오일 스테인 작업 등을 실시합니다. 휴장 기간은 기상 여건 등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30일 한림대학교에 고전 독서 토론 프로그램 그레이트북스 거점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레이트북스 거점센터는 앞으로 교육과정 기획, 전문 튜터 양성, 미국 세인트존스 대와의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